이 사건은 2006년도 사건이며 뉴스와 언론에 큰 보도가 나서 아마 시청하신 분들 중 많이 아실 거라 본다. 범죄 관련된 TV 프로그램이나 뉴스에 이 사건을 많이 다뤘으며 사건 발생된 지 17년이 됐지만 아직 관련된 제보나 보도가 없다. 나는 안타까운 마음에 이 사건을 다시 되짚으며 우리 모두 잊지 말자는 생각에 영상을 만들었다. 2006년 6월 6일 전라북도 전주시 금암동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4학년이었던 이 씨가 실종된 사건이다. 이 씨는 실종 전날인 6월 5일 저녁 자신이 자취하는 금암동 원룸에서 약 1.5km 떨어진 덕진동의 한 호프집에서 교수, 학과 학생 40여 명과 종강총회를 했다. 그리고 다음 날인 6월 6일 새벽 행사가 끝난 후 새벽 2시 30분경에 귀가했는데 그 이후로 실종되어 17년이 지난 지금까지 행방불명 상태이다. 이 씨는 원래 이화여대에서 통계학과 미술을 복수 전공으로 6년간 수료했다. 하지만 장래희망이었던 수의사가 되기 위해 2003년에 전북대 수의학과 1학년으로 편입학했으며 실종 당시에는 졸업까지 1학기만이 남아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건 당시 이 씨가 평소에 비해 우울해 보이기는 했지만 특이점은 없었고 남자 동기였던 김모 씨의 배웅을 받아 걸어서 원룸에 들어가는 것을 봤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그리고 새벽 2시 58분경 1시간 정도 인터넷을 검색한 기록이 있었는데 검색 기록이 이상했다. 검색창에 112와 성추행이라는 단어를 3분간 검색하고 새벽 4시 21분에 컴퓨터를 끈 것으로 밝혀졌다. 참고로 당시 이 씨는 며칠 전에 날치기를 당해 휴대폰이 없는 상태였다. 김모 씨의 배웅으로 집에 들어갔다는 진술과 집에 와서 인터넷 접속을 했다는 정황은 집에 와서 실종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반영했다. 이 씨는 평소 결석을 한 번도 안 했다. 하지만 다음 날인 6월 7일 웬일로 이 씨가 결석하자 이상하게 여긴 남자 동기 김모 씨가 점심때 그녀의 집을 방문하였다. 문은 잠겨 있었고 안에서 개들이 킁킁대고 짖는 소리만 들릴 뿐 인기척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 이 씨는 4학년이었던 탓에 하루에 수업이 한 과목뿐이었고 국가고시를 준비하면서 빠지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김모 씨는 별일 아닐 것이라 생각하고 돌아갔다. 하지만 다음 날인 6월 8일에도 이 씨가 결석하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김모 씨를 비롯한 학과 동기들은 점심때 이 씨의 원룸에 찾아갔다. 하지만 여전히 문은 잠겨 있었고 안에서는 개 짖는 소리만 나자 건너편 원룸에 가서 창문으로 이 씨의 집을 살펴보았다. 이상하게도 창문이 열려 있었고 방 한가운데에 신발을 비롯한 잡동사니가 굴러다니고 있었다. 혹시 집이 있는 남양주에 갔나 싶어서 이들은 이 씨의 부모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아직 집에 오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비로소 일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이들은 경찰과 구조대를 불러 현관문 디지털 도어락을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으며 이 씨가 키우던 애완견 2마리만 있었고 애완견들에 의해 방이 심하게 어질러져 있었다. 같이 들어간 경찰은 친구들에게 아마 잠깐 어디 갔을 것이다 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친구 2명은 파출소에 가서 가출 신고서를 작성했다. 경찰은 6월 10일 수사하던 도중 이 씨의 인터넷 사용 기록을 발견했다. 실종 당일 새벽 2시 59분부터 3시 2분까지 3분 동안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를 이용했는데 그녀가 네이버 지식에서 검색한 내용이 이상했다. 어떤 남학생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내용, 어떤 아저씨가 따라와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내용, 이런 것도 강제추행이라고 할 수 있냐고 묻는 내용이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이 씨가 종강총회에서 성추행을 당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했지만 별다른 일은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더 의문스러운 점은 새벽 2시 59분부터 새벽 4시 21분까지 컴퓨터가 켜져 있었는데 정작 이 씨가 검색한 시간은 2시 59분부터 3시 2분까지 약 3분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이는 그녀가 검색을 하던 도중에 신변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연상케 한다. 만약 검색 당일 그녀의 신변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면
컴퓨터에 전원을 끈 사람이 그녀의 실종에 가장 깊이 관여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 이 씨의 친구들이 방에 들어갔을 때 방은 심하게 어질러져 있기는 했으나 없어진 물건은 이 씨가 방에 두고 쓰던 찻상과 공구함에 있던 망치뿐이었다. 이 씨의 친구가 이 씨의 집에 중요한 물건을 놔두고 찾으러 갔을 때 침대 바로 앞에 커피잔 한 개가 놓여진 찻상을 봤다고 진술했다. 또는 이 씨가 평소 찻상을 단순한 찻상으로 사용한 게 아닌 식탁이나 책상 등 다용도로 활용했었고, 다리 한쪽이 헐거워지자 새로 사지 않고 친구에게 다리에 나사못을 조여줄 것을 부탁할 정도로 이 찻상에 애착이 남달랐다고 한다. 하지만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왔을 때는 전날에는 분명히 있었던 찻상이 사라져 있었다. 찻상은 며칠 후인 6월 13일, 이 씨의 아버지가 원룸 주변을 살펴보던 중 원룸 도로변의 폐가구 쓰레기 더미와 밭 언덕 사이의 좁은 틈에 누군가 일부러 감춰놓은 채 발견되었다. 발견된 찻상은 네 다리가 모두 없어지고 상판뿐이었는데, 다리를 뜯어낼 때 상판에 흠집이 하나도 없이 정교하게 뜯어낸 상태였다. 아마 다리를 뜯어낼 때 드라이버로 정교하게 나사못을 돌려 뜯어낸 것으로 보인다. 찻상 다리에 나사를 조여준 친구는 S군으로 이 씨를 집까지 데려다준 김모 씨와는 다른 인물이며, 이 씨가 사라진 후 집에 방문한 4명 중 1명이다. 이에 대해서는 굳이 찻상의 다리만을 제거한 이유가 이 씨와 S군의 관계를 질투한 김모 씨가 S군이 고쳐준 상다리의 의미를 부여해서 굳이 다리만을 제거했다는 추측이 있다. 그러나 반대로 추측해 볼 수도 있는데, S군이 찻상 다리까지 수리해줬는데도 이 씨가 S군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자 화난 S군이 찻상 통째로 버렸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물인 망치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이 씨의 실종 사실을 듣고 가족들 중 원룸에 가장 먼저 도착한 이 씨의 언니가 베란다 창틀에서 담배꽁초를 발견했다고 한다. 하지만 친구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씨는 담배를 이대 재학 시절 때 피웠다가 잠시 끊었지만 가끔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웠다고 한다. 그 점을 봤을 때 현실적으로 그 담배꽁초는 이 씨가 피운 담배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위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이 씨는 실종되기 사흘 전밤 과외를 마치고 돌아오다가 오토바이 날치기를 당했고, 마침 뒤따라오던 승합차의 동승에 추격전을 벌였으나 결국 놓쳤다고 하며, 가방에는 그녀의 신분증, 지갑, 휴대폰, 수첩 등이 들어있었다. 소지품들은 충분히 이 씨의 신상에 대해 알 수 있는 물건들이었고, 날치기범이 이 씨의 신상을 알아내 실종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이 씨를 태운 승합차 주인을 찾아냈는데 처남 관계의 두 남자였다. 이들은 식당 앞에 차를 대고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면서 이 씨가 달려오며 날치기를 당했다고 고함을 쳤고, 이에 이 씨를 차에 태워 추격했으나 오토바이가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 더 이상 쫓지 못했다고 한다. 이 씨는 학교 인터넷 카페에 착한 시민이라 지칭해서 고마움을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고 한다. 그런데 인터넷 여담으로 승합차 주인은 강간 전과가 있다고 한다. 이 씨의 원룸을 수색하던 경찰은 이 씨의 원룸이 잘 들여다보이는 앞 건물의 원룸의 존재를 알아냈다. 이 원룸에서는 이 씨의 방 내부까지 훤히 들여다보였다. 경찰이 이 원룸을 수색한 결과 원룸은 비어 있었지만 누군가가 머무르다 간 흔적이 발견되었는데 빈 담뱃갑과 휴지가 남아 있었다고 한다. 이 씨가 실종된 이후 그날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방송국에서 이 씨가 살던 옆방 등 주변 방들이나 위아래층의 방을 상대로 인터뷰를 했으나, 해당 세입자들은 당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거나 밤새 게임하고 있었다거나 아무 소리도 못 들었다는 말을 했는가 하면, 일부 세입자들은 아예 인터뷰 자체를 거부했다. 이 씨가 재학하던 수의과 대학은 매주 해부한 동물들의 사체를 모아서 소각했는데, 평소에는 40kg 남짓이던 사체의 양이
사건 직후에는 무려 110kg이었다고 한다. 따라서 확증은 없지만 이 씨가 사라진 후 동물 사체에 섞여 처리장에서 소각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이 씨의 주변 인물들은 대부분이 수의대 관련 인물이었기에 그중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소각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마지막 목격자이자 유력한 용의자인 김모 씨와 이 씨의 관계가 어떤 것이었는지 의문이 있다. 김모 씨는 이 씨를 짝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김모 씨는 이 씨에게 집착적이며 성도착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그는 이 씨의 머리카락들을 모아서 수집하고 관찰일지에 이 씨의 행동들을 기록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했다고 한다. 조사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발견되어 김모 씨에 대한 의심은 더욱 커져갔다. 그러나 김모 씨와 이 씨가 연인이거나 최소한 서로 호감을 느끼는 관계였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 씨는 김모 씨가 선물해준 옷을 입고 다녔고 비상연락망도 김모 씨로 해놓았으며 휴대폰을 잃어버린 뒤 이를 찾아다니는 것도 김모 씨와 함께 했다고 한다. 김모 씨의 증언에 따르면 자신이 이 씨와 4차례 키스를 한 적이 있으나 관계는 맺은 적이 없고 실종 당일에도 손을 잡고 원룸까지 데려다 줬다고 한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다. 이 둘은 서울에서 같은 편입학원을 다녔던 것이다. 즉 그들은 그 시절부터 매우 잘 알고 있는 상태였고 김모 씨가 이 씨를 따라 전북대학교로 편입한 것이 아닌가 추정했다. 사건 개요에 의하면 6월 5일에 시작된 쫑 파티는 그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졌었다. 이 씨와 김모 씨는 2차 노래방 술자리에 합류하지 않고 새벽 2시 30분경에 술자리에서 나왔다고 한다. 그들이 귀가하던 와중 동기인 애명이 김모 씨에게 2시 40분경에 전화를 걸었지만 김모 씨는 받지 않았다. 그리고 6월 6일에서 8일까지 이 씨가 3일이나 등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김모 씨는 이 씨가 사는 원룸에 가보지 않고 동기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의 행방을 묻는 등 소극적인 행동을 했다고 한다. 의문점은 이 씨의 원룸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김모 씨가 그녀가 안 보인 7일 8일에 자신이 혼자 원룸에 방문하여 이 씨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녀의 집을 청소할 때 김모 씨와 같이 청소했던 여자 동기 말로는 다른 동기들이 실종 신고하기 위해 경찰서에 간 사이 김모 씨와 둘이서 집안을 청소했는데 김모 씨는 수거한 쓰레기들을 집 앞에 있는 쓰레기장에 버리지 않고 약 100m 거리 떨어진 수거장에 버렸다고 한다. 그녀의 가족들은 유력한 용의자로 그녀를 짝사랑했던 김모 씨를 의심하고 있지만 심증 외에 결정적인 증거는 없어 그를 용의자로 보기는 애매한 상황이다. 어찌 보면 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사건을 경찰의 현장 보존 실패와 초동 수사 실패로 놓쳐버렸기 때문이다. 현장이 어지럽혀 있었기 때문에 사건 정황을 자세히 알 수 있었을 텐데 경찰의 지시로 친구들이 청소를 해버려서 현장이 훼손되는 바람에 기회를 놓쳤고 이 씨의 언니가 발견한 중요한 단서가 되었을 수도 있었던 담배꽁초를 버려 DNA 감식도 날아갔기 때문이다. 만약에 친구들이나 언니가 경찰이 현장 감식을 하기 전까지 현장을 그대로 뒀더라면 상황이 많이 바뀌었을지도 모른다는 결론이 나왔다. 현재 공소시효 폐지와 미제 전단팀이 생기긴 했지만 아직도 희소식이나 이런저런 내용이 없으며 점점 우리들 기억 속에 잊혀져 가는 게 안타깝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들은 이 사건을 잊지 말고 꼭 돌아올 거라는 믿음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